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8년도 1월 달에 출제되었던 16회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 후반부 들어갑니다. 자, 후반부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반부 문제와 똑같이 체킹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답을 골라내기는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 인지 발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청소년기의 인지라고 했으니까 피아제로 말하면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죠.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1번 자기 개념의 발달이 시작되고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마 청소년기 때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눈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자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자기 개념이 발달하게 돼요. 청소년기 이전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도 자기 개념이 생기면서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 우선 1번은 놔두고 2번부터 좀 봅니다. 구체적인 사물에 한정되지 않고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다. 우리가 구체적 사물에 한정되어서 사고하는 것이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거든요. 그런데 한정되지 않고 추상적인 힌트가 나왔죠.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추상적 사고예요. 추상적 사고,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맞습니다. 가설을 세울 수 있대요. 인과관계 추론할 수 있는 가로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답니다. 이 앞에가 다 연역법이에요. 따라서 연역적 사고는 언제죠? 형식적 조작기잖아요. 맞습니다.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에 속한다. 맞고요. 자아 중심적 사고 또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또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전 조작기 때 자기중심성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 때도 자기중심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라 하는데, 자, 여기에 의해서 배우셨죠? 상상적 청중,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 상상적 청중 현상과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우리는 청소년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1번으로 다시 가서 자기 개념의 발달, 이게 시작이 된답니다. 자기인식에 의해서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기 효능감의 증가. 자기 효능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요.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효능감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청소년기 바로 앞 단계인 아동기가 돼요. 더 쉬운 말로 초등학생 시기입니다. 초등학생 시기 때 자기 개념의 발달이 시작되고 자기 효능감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1번이 옳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14번 문제는 나머지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기의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체킹하세요. 자, 지문의 중요도가 있으면 제가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의 중요도가 있으면요. 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마샤 또는 마르샤의 자아정체감 이론이 있는데요. 다음에 정체감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체감 유실과 정체감 혼미 혼란 성취 유예. 정체감 전념이란 것은 마르샤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답이 있는 건데, 철수는 어려서부터 가로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받아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었고요. 사회에서도 유망한 직업이라 생각하여 법학과에 진학하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로는 여기에요. 철수는 법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탐색해보지 못했답니다. 탐색을 해봐야 유예가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탐색해보지 못했어요. 왜?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자, 누가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아버지가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선택했기에 법조인 외의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이 말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위기 경험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자기의 적성도 탐색해 보는 게 일종의 위기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위기 경험 없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뭐죠? 유실입니다. 정체감 유실과 연관성이 있어요. 정체감 유실의 동의어가 조기 완료예요. 조기 완료. 이미 선택했다. 이게 바로 조기 완료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아마 유실이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정체감 유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요소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읽고 답이 나와야 돼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서 성인 초기, 다른 말로 청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요 발달 과업이랍니다. 뭐죠? 친밀성이잖아요.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친밀감. 스탠버그가 있어요. 스탠버그의 애정 발달 이론에서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친밀감, 친밀성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이요. 헌신은 책임성이라고 해요. 책임성. 그 다음에 사랑에는 열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열정. 이런 것들이 바로 스탠버그가 말한 애정 발달 이론의 사랑의 3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예요? 친밀성, 친밀감이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16번의 두 번째 동그라미 지문, 여기 좀 알아놓으시죠. 스탠버그 처음 나왔습니다. 자, 16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했고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결정론이 쭉 깔렸어요. 아시잖아요. 다음의 이론과 그 기본 가정의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 정신결정론이 나왔거든요. 정신결정론은 뭐죠? 정신분석 이론이죠. 앞뒤 연결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호결정론이 있어요. 상호결정론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환경결정론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이겠죠. 행동주의 이론이 바로 환경결정론에 입각하니까 정신결정론, 정신분석, 환경결정론, 행동주의다. 그럼 앞뒤를 구분하시면 돼요. 안 맞죠? 탈락. 안 맞죠? 탈락. 행동주의.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맞네요. 그 다음에 사회학습 탈락. 인본주의는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하죠. 자,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 별표. 제가 환경체계 문화 문제는 꼭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문화에 대한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관념문화, 물질문화, 그 다음에 비물질문화, 규범문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문화의 어떤 구성 체계랄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자, 물질문화가 있고요. 물질문화와 구분되는 것이 비물질문화죠. 비물질문화. 자, 그 다음에 비물질문화에는 다시 두 가지, 제도와 연관성이 있는 규범문화가 있어요. 규범에서 힌트 얻으셔야 돼요. 제도입니다. 제도. 그 다음에 관념문화가 있어요. 자, 관념문화는 물질이 아니니까 비물질 문화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정신세계와 연관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정신세계, 이런 것들의 정신적인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정신적인 세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의식주가 있어요. 의식주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물질문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규범문화는 제도 이런 것들인데요. 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관념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냐? 정신세계와 연관성 있는 것이 학문이 있죠. 학문. 학문은 진리와 연관성이 있겠죠. 철학이 있어요. 철학. 자, 그 다음에 뭐 신화 이런 것이 있죠.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세계와 연관성 있는 관념문화라고요. 자, 이 정도의 노트를 해놓으면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관념문화에는 법과 법 힌트죠. 관습이 포함된다? 아니고요.
규범 문화예요. 그 다음에 물질 문화에는 신화와 전설이 포함된다. 아니에요. 물질 문화는 의식주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비물질 문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비물질 문화 중에서도 뭘까요? 신화와 전설은 정신세계와 연관성이 있는 관념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화는 중간체계 아니에요. 중간체계 아니고 문화는 거시체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시체계예요.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에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가 포함된다. 이 얘기 있네요.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가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규범 문화에는 종교적인 신념, 정신세계와 연관성이 있죠. 과학적인 진리가 학문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관념 문화예요. 이 두 가지는 관념 문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규범 문화가 아니라.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8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죠.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거시체계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거시체계는 지역사회, 제도, 앞에서 했던 문화, 조직, 이런 것들이 바로 거시체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개인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은 미시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이나 소집단이나 이웃. 우리가 보통 이웃도 소 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중범위 체계예요. 자, 국가와 사회제도가 포함되는 건 뭘까요? 이게 거시겠죠. 국가와 사회제도가 포함되는 게 거시입니다. 자,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은 브론펜브레너에 의하면 중간체계다. 이렇게 배웠어요.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행동에 끊어요. 일방적 영향을 준다? 아니요. 이 거시체계의 이 녀석들은요, 바로 서로 쌍방 간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는다. 쌍방 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국가와 사회제도가 거시체계에 해당되니까 답은 찾기 쉬웠습니다. 19번의 답을 해결했어요. 20번 들어갑니다. 자, 20번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자아 강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자아 강점은 긍정적인 자아 특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연결 문제 대비하세요라고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자, 저는 단계를 써보겠습니다. 심불이 몇 단계죠? 1단계입니다. 자, 심불이 1단계에서 희망이라는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죠? 맞습니다. 근열이 나왔습니다. 근면성대 열등감은 4단계입니다. 4단계. 자, 유능성이 나왔는데요. 유능성의 다른 말이 뭐죠? 능력이에요, 능력. 맞습니다. 초등학교식이잖아요. 학년기. 학년기 때는 뭐 친구 사귀는 능력이나 공부하는 능력이나 운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 유능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고입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초기죠. 성인 초기는 6단계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자아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청소년기죠. 5단계 청소년기입니다. 5단계 청소년기 때 필요한 게 뭐죠? 목적이 아니라 성실이라고 배우셨어요. 성실이에요, 성실.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3단계예요. 목적은 3단계. 신불, 자수, 주죄예요. 주도성 대 죄의식. 주도성 대 죄의식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4번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의지입니다. 자율적 의지 이렇게 정리하라 했죠. 이거는 2단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답은 4번으로 갈립니다. 에릭슨은 모두 8단계를 제시한 거 아시죠? 8단계 제시했는데 5단계가 나왔는데 여기도 제가 이제 오답 노트를 했기 때문에 6개를 해결해 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가지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 2가지가 무엇이냐? 중년기와 노년기입니다.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이죠. 생산성 대 침체감. 이때의 자아 강점은요. 자아 강점은 배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년기 들어갑니다. 이게 중년기예요. 중년기 7단계. 자아 통합 대 절망감, 통절.
자, 통합대 절망감. 자, 이거는 노년기인데 이때의 자아 강점은 지혜라고 하죠. 지혜. 지혜. 이것은 노년기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5문제 남았고요. 21번 문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영학기에 해당되는 애착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요. 자,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에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아인즈 워드의 애착 유형입니다. 이 애착 유형이 모두 이제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안정, 회피 애착 이런 거 없어요. 안정, 저항 애착 이런 것도 없어요. 불안정, 저항 애착이나 불안정, 회피 애착이나 불안정, 혼란 애착.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 애착이에요. 그냥 안정 애착.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안정 애착이다.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3가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1번과 2번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시고, 자, 여기 저항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회피에 동그라미 치고요. 혼란은 뭔지 아세요? 혼란은 저항과 회피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과 회피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혼란애착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겠죠.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지게 된 영희는 엄마가 자신을 어린이집에 놓고 떠나려고 하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울었습니다. 자, 불안 증상이 있죠? 분리불안. 자, 중요한 것은 엄마가 왔을 때가 문제예요. 2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도 가로 영희는 안정감을 보이지 못했대요. 안정감을 보이지 못했다. 그럼 불안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정 들어갔고요. 플러스, 자, 엄마를 원망하듯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결정적 힌트가 원망이에요. 원망은 쉽게 말하면 저항이에요. 저항. 자,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뭐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자, 화를 내는 거. 화를 내면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원망하듯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항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불안정, 저항, 애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회피가 되려면요. 불안정, 회피가 되려면요. 회피 애착이라고 되는 것이 되려면 무시가 나와야 돼요. 무시. 엄마를 무시하고 또는 엄마를 피하고 이렇게 나와요. 무시하거나 피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불안정, 저항 애착이 되는, 회피 애착이 되는 거예요. 회피 애착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 잘 알아놓으십시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태아의 발달 과정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 별표. 태아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아기의 발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신경관이에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중추신경 아시죠? 말초신경. 이런 신경관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이 심장이에요. 심장혈관. 자, 우리가 심장혈관은 서로 연관성 있는 거 아시죠? 심장이 바로 혈관에 피를 받고 공급해주는, 전 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심장에서 펌프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혈관인데요. 이걸 심맥관계라고 하죠. 이게 이제 2번째로 발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귀, 눈, 다리, 심장, 외부 생식기가 있어요. 신경관은 안 나와 있네요. 심장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귀입니다. 귀. 그 다음에 팔, 다리, 눈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생식기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기 놓고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눈과 다리가 이게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늦게 발달한 건 뭐냐? 그러면 외부 생식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자,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경계와
심장혈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해결했습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요. 2세, 3세 유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2세, 3세 때거든요. 이걸 걸음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아기 지나고 그 다음에 2단계라고 볼 수 있죠. 태아기까지 포함하면 3단계가 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다면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숟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네, 2세에서 3세 아이 숟가락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넘어지지 않고 잘 걸으며 뛸 수 있게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영아기를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2단계니까 이게 2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학남잠생 학문기에 들어가고 이때 배변 훈련이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양육자와 애착 나왔네요. 분리분할이 늘어난다. 언제예요? 1단계죠. 막 태어났을 때 영아기를 말해요. 영아기 때의 주요 과업이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시기는 9개월에 시작해서 15개월의 정점, 그 다음에 점점 더 감소해지는 것이 분리불안이다. 그래서 9개월, 15개월 이런 것들이 다 영아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생후 9개월, 15개월이니까. 자, 언어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네. 2세, 3세 아이 때 이제 말문이 트인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낱말을 이어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낱말 하나하나의 단어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를 이어서 문장으로 말하는 시기. 그리고 언어 발달, 언어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해서요. 이게 바로 2세에서 3세 유아다. 맞습니다. 언어 발달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제가 답은 찾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애착이었고요. 두 번째가 분리불안이었어요. 애착과 분리불안은 2단계가 아닌 1단계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년기가 나왔습니다. 자, 중년기에 갱년기 증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중상이 아니라 증상으로 고쳐주세요. 증자로 오탈자입니다. 증자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년기에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입니다. 여성이 나오네. 여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에 남성이 나오죠. 여성의 중년기, 갱년기 증상에 홍조현상 아시죠? 안면이 붉게 달아오르는 홍조현상과 자, 수면장애도 나타나요. 수면장애 증상을 경험하며 폐경으로 가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무기력감 이런 것 등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게 바로 갱년기 증상입니다. 신체적인 변화 아시죠? 뭐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의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성욕이 감퇴되고 생식 능력은요? 있죠. 생식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셔야 돼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기능에 저하인데요. 남성의 성적 기능 저하되고 성욕이 감퇴되고 그 대신 생식 능력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호르몬이 나와요. 자, 성기능이 저하되고 성욕이 감퇴되는 것은요. 성적인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여성의 성호르몬과 남성의 성호르몬이 다르죠. 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남성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5번은 지능의 이야기인데요. 결정성 지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이 나왔어요. 어떤 게 증가하고 어떤 게 감소해요?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인 지능이에요. 중년기여도 학습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결정성 지능이에요. 그래서 결정성 지능은 증가하고요.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 지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년기 때부터 점점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해요. 유동성 지능은 증가하는 인지 변화를 경험한다가 아니라 감소하는 인지 변화를 경험한다. 자, 그림으로 그렸죠, 제가. 이게 유동성 지능이에요. 이게 유동성 지능. 그 다음에 학습에 의해서 계속해서 노년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결정성 지능이라고 그랬죠.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이거는 커텔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자, 이 유동성 지능은 후천성 지능이다. 후천적이다.
여기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24번 문제 체킹하셔야 돼요. 각각이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지문들이거든요. 25번 들어갑니다. 25번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제가 인행사 기출문제 보면요. 박스 안에 이렇게 연령별 발달 단계 놔두고 발달과업의 이야기를 또는 특징의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상당수 보여요.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근데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연령별 발달과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아기 0세에서 2세, 유아기 3세에서 6세 이렇게 연령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아동기 7에서 12세, 노년기 65세 이상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아기는 3단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3단계 유아기입니다. 3에서 6세니까.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뭐예요? 대상 영속성을 습득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상 영속성의 습득, 획득은요. 감각 운동기 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감각 운동기가 바로 0세에서 24개월, 2세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아기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착한 아이 지향이 나왔습니다. 착한 아이 지향, 벌욕, 대법, 계보에서 착한 아이 지향은 대인관계 조화와 연관성이 있죠. 대인관계 조화는 3단계예요. 대인관계 조화, 착한 아이 지향은 3단계.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회 규범을 따르는 규범이 나왔어요. 법과 질서 준수. 법과 질서 준수와 연관성이 있고 이건 4단계예요. 이 3, 4단계를 뭐라 하죠? 전인습, 인습, 후인습 중에 인습 수준이라 하잖아요. 인습적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바로 9세 이후예요. 9살 이전에는 전인습이고 9살 이후가 인습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3에서 6세란 말이에요. 따라서 틀린 거예요. 콜복으로 말한다면 이 유아기 때는 전인습 수준이 되는 거죠. 유아기 때는 전인습 수준 3에서 6세니까 그래서 니은 지문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들어갑니다. 아동기입니다. 7에서 12세 보존 개념을 획득한답니다. 분류와 조합 개념이 점차로 발달한답니다. 이 조합은 수 개념의 조합이죠. 수 개념의 조합. 사칙 연산, 수 개념의 조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 개념의 조합. 분류는 유목화라고 배우셨죠? 보존 개념 획득하고요. 구체적 조작기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디귿집은 맞고요. 기억도 맞았습니다. 노년기입니다.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 큐브로로스가 따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큐브로로스를 지문에 넣습니다. 어떻게 외워요? 부분타 우수. 자, 죽음, 상실 이게 노년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브로로스에 제시한 부, 분, 타, 우, 수. 시작.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순서가 틀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리을 지문도 맞습니다. 결론 내면 기억과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이 답이 되고요. 여기 타협이 있죠. 타협의 동의어가 협상입니다. 타협의 동의어 협상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의 답을 처리합니다. 기억, 디귿, 리을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후반부 12문제까지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 16회차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25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해볼만 하시죠? 충분히 핵심적인 이론 강의만 잘 들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앞으로도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열공하셔서 높은 점수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